여러분은 얼마나 다양한 사회용어를 알고 계시나요? 아무것도 모르신다고요? 혹은 조금은 알지만 잘은 모르시겠다고요? 걱정하지 마세요. 아는 만큼 보인다에서 쉽고 재밌게 알려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여러분에게 친숙한 드라마, 영화, 음악 등 여러 문화를 통해 다양한 사회용어를 접할 수 있도록 돕는 방송 아는 만큼 보인다입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전북대학교 방송국 아나운서 박정훈입니다. 오늘 아는 만큼 보인다 1부에서 소개해드릴 사회용어는 제노포비아입니다. 포비아라는 용어는 꽤 익숙하실 것 같아요. 그런데 제노포비아에 대한 정확한 이해는 없으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주에는 용어 제노포비아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용어에 대한 본격적인 이야기를 나누기 전에 노래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원희의 별. 제노포비아에 대해 알아보기 전에 포비아에 대한 이해가 먼저 필요할 것 같아요. 우리말로 포비아는 공포증이라는 뜻인데요. 객관적으로 볼 때 위험하지도 않고 불안하지도 않은 상황이나 대상을 필사적으로 피하고자 하는 증상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제노의 뜻만 알면 제노포비아에 대해 쉽게 이해할 수 있겠죠. 제노는 낯선 것, 즉 이방인을 뜻하기 때문에 제노포비아는 이방인에 대한 혐오 현상을 뜻합니다. 단순하게는 외국인 혐오증으로 해석되기도 합니다. 상대방이 악의가 없어도 자기와 다르다는 이유로 일단 경계하는 심리 상태에서 비롯하는 공포증인데요. 나라가 경제 침체 속에 있을 때 이런 현상이 더욱 심화하기도 합니다. 경제가 침체하면 내국인의 실업률이 증가하고 이러한 사회 문제의 원인을 외국인에게 전가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외국인들을 비난할 명분으로 외국인과 관련한 강력범죄를 공론화하고 결국은 혐오를 정당화하게 됩니다. 더 편하게 이해하시려면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 당선자의 발언을 떠올려봐도 좋을 것 같아요. 이민자는 범죄자라는 연설이 당시 크게 화제가 되었었는데 이 때문에 트럼프 미국 전 대통령에게는 제노포비아라는 별명이 붙기도 했습니다. 이 외에도 많은 사례가 있는데요. 전형적인 예로는 유대인 대략 학살 사건이 있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독일의 나치는 광신적인 인종차별 정책을 펼쳤습니다. 히틀러는 공산주의 혁명의 배후에 유대인들이 있었다는 얘기를 듣고 독일의 공산화를 반드시 막아야 한다는 생각으로 국내와 해외를 막론하고 유대인들의 뿌리를 뽑기로 작정했습니다. 이러한 유대인 대량 학살 사건을 다른 용어로는 홀로코스트라고 부릅니다. 일반적으로 인간이나 동물을 대량으로 태워 죽이거나 대학살하는 행위를 총칭하지만 고유 명사로 쓸 때는 제2차 세계대전 중 나치스 독일에 의해 자행된 유대인 대학살을 뜻합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이 홀로코스트는 제노포비아보다는 제노사이드에 가깝다고 해요. 제노사이드는 국민, 인종, 민족, 종교 따위의 차이로 집단을 박해하고 살해하는 행위입니다. 이방인을 싫어하고 멸시하는 것을 넘어 직접 행동으로 옮겨 박해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제노포비아라는 단어를 아시는 분들은 꽤 있으실 것 같지만 홀로코스트나 제노사이드 같은 단어는 접해보지 못하셨거나 혼동하실 수 있을 것 같아 함께 소개해드렸습니다. 그런데 듣다 보니 인종차별이라는 단어가 떠오르시지 않나요? 저는 제노포비아를 조사하면서 꼭 인종차별과 비슷한 것만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과연 제노포비아와 인종차별은 같은 말일까요? 그에 대해서는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K-윌의 내 생의 아름다운 듣고 왔습니다. 그럼 앞서 말했던 단어의 유사성에 관해 이야기 나눠봅시다. 제가 드렸던 질문 기억하시나요? 제노포비아와 인종차별이 과연 같은 의미를 지닌 단어일까요? 정답은 같은 의미를 지닌 단어가 아니다입니다. 왜냐하면 두 단어는 의미하는 바가 비슷하지만 어느 정도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제노포비아는 이방인이나 외국인에 대한 공포와 증오를 가리키지만 인종차별주의는 인종의 차이가 특정 인종 고유의 우월성을 만든다는 믿음을 포함한 광범위한 의미를 지닙니다. 그러므로 제노포비아를 앓고 있는 사람이 인종차별주의자일 수도 있지만 모두가 그렇다고 일반화할 수는 없으며 제노포비아는 질환으로 생각할 수 있어서 섣불리 인종차별주의자라고 판단하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의문이 들 수 있죠. 아니 왜 그렇게 이방인을 증오하는 거야? 이런 의문점 충분히 들 수 있습니다. 원인이 명확하게 밝혀지진 않았지만 유전적인 원인과 환경적 원인이 동시에 작용했을 경우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예측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유전적 원인으로는 정신질환,
특히 장애 또는 특정 공포증의 가족력이 있는 경우 발생할 가능성이 더 높다고 하네요. 또 환경적 원인으로는 외상성 기억이 주된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어린 시절 겪었던 외국인에 대한 충격적인 경험이나 사건 등이 뇌리에 깊게 박혀 시간이 지났음에도 여전히 외국인에 대한 공포심이 남아있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일반적인 특정 공포증과 똑같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실제 공포증이 존재하지도 않으면서 혐오를 표현하는 수단의 일부로 제노포비아를 이용하는 것이죠. 혐오가 만연한 우리 사회에서 특정 집단의 증오를 표출하는 것은 이제 일상이 되어버렸으니까요. 동성애자를 혐오하면 호모포비아, 중국이란 나라를 혐오하면 시노포비아, 이슬람 종교를 혐오하면 이슬람포비아 등 세상엔 정말 많은 포비아가 있는데 제노포비아는 그 타깃이 이방인으로 향한 것뿐이겠죠. 혐오 표현이 일반적인 모욕이나 명예훼손보다 무서운 이유는 혐오의 전염성 때문입니다. 혐오 표현은 증오 선동을 일으키는데요. 이것이 걷잡을 수 없이 퍼져나가게 되면 그 위험성은 이루 말할 수 없게 됩니다. 혐오 표현을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다 보면 혐오의 피라미드라는 계급표를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피라미드 모양의 그림인데 가장 밑층에는 편견과 혐오가 있습니다. 그 위층에는 혐오 표현이 있고 또 그 위층에는 차별이 있습니다. 그 위에는 증오 범죄, 가장 꼭대기에는 집단 학살이 있습니다. 이 계급표가 무조건 단계적으로 진화하지는 않지만 이렇게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한 표입니다. 지금까지 제노포비아에 관련한 많은 이야기 들어보았습니다. 일부에선 제노포비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 용어가 흥미로워 더 알아보고 싶으신 분들을 위해 이제 용어가 적용된 사례를 소개해드리고자 하는데요. 노래 한 곡 듣고 2부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멜로망스의 좋은 날 듣고 왔습니다. 방금 듣고 오신 이 노래는 드라마 미스터 선샤인의 OST인데요. 드라마의 전체적인 분위기랑도 잘 어울리고 노래도 좋아 음원 차트에서 한동안 떠나지 않았던 곡이기도 합니다. 2부에선 1부에서 알아본 제노포비아와 관련이 있는 드라마 미스터 선샤인에 대해 다뤄볼까 합니다. 드라마 미스터 선샤인은 신미학료 때 군함의 승선에 미국에 떨어진 한 소년이 미국 군인 신분으로 자신을 버린 조국인 조선으로 돌아와 주둔하며 벌어지는 일을 그린 드라마입니다. 구한말을 배경으로 일제의 조국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 얼굴도 이름도 없이 투쟁하는 의병들이 이 드라마의 주인공입니다. 미국인인 조선인, 일본인인 조선인, 그리고 그냥 조선인까지 그저 조선인인 자들과 이방인인 조선인인 자들이 저마다의 이유로 조선을 지키기 위해 투쟁합니다. 세 남자가 한 여자를 사랑하는 내용이 등장해 겉보기에는 로맨스적인 면이 큰 비중을 차지할 것 같지만 실상은 가슴 아픈 대한제국의 역사의 묘사가 이 드라마의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특히 등장인물들의 과거가 드라마의 큰 주제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데 작중 주연들 모두가 조선의 전근대적 체제에 상처받은 과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주인공인 유진초이는 사회 최하층 계급인 노비였기에 부모를 잃고 목숨까지 위협받았었어요. 또 다른 주인공인 고혜신도 여성이란 이유로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하지 못한 채 집안에서 꽃꽂이나 자수를 하며 고상하게 앉아있어야 했죠. 구동매라는 인물은 백정의 아들로 태어나 온갖 차별과 학대를 당했고 쿠도휴나라는 인물도 아버지에 의해 일본으로 팔려갔었습니다. 그럼 드라마 미스터 선샤인과 제노포비아의 연관성에 더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기 전에 노래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박원의 이방인. 지금부터 드라마 미스터 선샤인에 대한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볼까요? 주인공 유진초이는 노비였기에 죽을 고비를 넘기고 미국으로 넘어가지만 그곳에서의 삶도 순탄치 않았어요. 미국인들이 볼 때 그는 검은 머리를 한 동양인 꼬마에 불과했기 때문이죠. 미국인들은 그를 무시하고 멸시했습니다. 이방인이란 이유로 배척하고 폭력을 행사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제노포비아적 차별을 딛고 유진초이는 당당하게 미군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미국인이 되어 조선에 돌아오자 이번에는 조선에서 이방인 소리를 듣게 되었습니다. 검은 머리의 미국인, 그것이 그를 수식하는 문장이었죠. 결국 그는 그 어느 쪽에도 속하지 못한 진짜 이방인인 셈이죠. 그런데 웃긴 건
이 제노포비아가 상황을 가려 발현한다는 것이에요. 구동매라는 인물은 조선의 최하위 계층인 백정 출신으로 조선을 떠나 일본인이 되었지만 모정의 이유로 다시 조선으로 돌아옵니다. 유진초이와 구동매 모두 타국의 국적을 취득한 외국인이지만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구동매보다 유진초이에게 우호적인 태도를 보였습니다. 일본보다 미국이 우등한 나라라고 생각했기 때문이겠죠. 이것이 제노포비아가 외국인 공포증이라는 말보다 이방인 혐오증이라는 말이 맞다는 생각에 힘을 실어줍니다. 그저 특정 집단을 배척하고 증오하는 그런 차별적 혐오 표현이죠. 드라마를 시청하다 보면 인종이란 무엇이길래 인간을 하나의 개체가 아닌 집단으로 판단하도록 만드는 것일까에 대해 생각하게 됩니다. 특정 집단을 일반화하는 것은 그 집단에 속한 사람들을 하나의 독립된 생물체로 간주하지 않는 것이에요. 한마디로 어떠한 덩어리 자체로 취급한다는 것이죠. 그만큼 일반화된 차별은 위험하고 해로운 것입니다. 몬스타엑스의 Sorry I'm Not Sorry 듣고 왔습니다. 요즘은 제노포비아가 극단적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19가 중국의 우한에서 발생하여 전 세계로 퍼져나가 팬데믹이 내려지면서 앞에 말했던 시노포비아, 즉 중국 혐오증이 전 세계적으로 한 트렌드로서 자리 잡았습니다. 그러면서 덩달아 아시아 전체를 혐오하는 방향으로 확산하여 나가고 있죠. 어떤 한 집단을 일반화하는 것은 정말 무서운 일입니다. 심지어 그 일반화 부정적으로 이루어진다면 그 위험성은 더욱 극대화될 것입니다. 우리는 온갖 포비아가 혼재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과거에도 차별과 혐오는 분명 존재했지만 그것이 직접적으로 가시화되면서 그 문제가 대두되었습니다. 혐오 표현이 만연한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편견 없이 바라보기일 것 같습니다. 겉모습이 다르다고 해도, 가치관이 상이하다고 해도, 성별이 다르다고 해도 인간은 모두 존중받아 마땅합니다. 용어를 배우고 문화를 접하니 보지 못했던 것들이 많이 보이네요. 역시 아는 만큼 보인다는 말이 괜히 있는 게 아닌 것 같습니다. 앞으로 더 많이 배워야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SF9의 Fall in Love 듣고 왔습니다. 오늘도 사회영화와 관련한 문화를 살펴보았는데요. 모두 어떠셨나요? 제노포비아라는 용어가 머릿속에 완전히 자리 잡았나요? 내 자아를 잃지 않기 위해 꼭 알아둬야 할 용어인 제노포비아. 이제 때와 상황에 맞게 사용하실 수 있게 되셨나요? 알수록 재미있는 용어였습니다. 오늘 함께 알아본 내용으로 요약된 예시 하나를 만들어 보는 건 어떨까요? 저는 조선인들은 이방인인 유진초이를 제노포비아적 시선으로 바라보았지만 그는 끝까지 자신의 조국을 지켰다는 예시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여러분도 짧은 예문을 만들어 보며 실제 상황에 적용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보셨으면 좋겠어요. 지금까지 여러 문화를 통해 다양한 사회용어를 접해보는 방송 아는 만큼 보인다와 함께 하셨는데요. 오늘 함께 나눈 사회용어에 관한 이야기들을 유용하게 사용하실 수 있으면 좋겠네요. 오늘은 아는 만큼 보인다의 마지막 방송입니다. 몇십 분의 이 짧은 방송이 여러분의 삶 속에 잠깐이라도 유익한 시간을 보냈다면 바랄 게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아는 만큼 보인다의 제작 연출을 맡은 임혜영, 기술의 도은서, 모니터의 강정윤, 진행의 박정훈, 그리고 지금까지 저희는 2021년 UBS였습니다. 감사합니다.